안녕하세요. 저는 와카를 만들고 있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좀 긴 얘기인데 원래는 이제 회계사로 한 8, 9년 정도 회계법인에서 일을 했었고 원래는 인도 파견을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 다 하고 서울에 있는 집도 다 정리하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어떡하지? 하고 일단은 재택근무로 이제 인도 쪽 일을 계속 하다가 재택으로 일을 하는 게 이제 좀 힘들어가지고 어디 공기 좋은 데 가서 물 좋고 막 그런 데 가가지고 일을 하고 싶다 해서 그럴 만한 공간들을 찾는데 그런 게 이제 없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공간이.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친구가 아는 선생님 시골집에서 이제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좀 생기고 회사를 이제 21년 1월에 그만두고 전남 쪽을 이렇게 막 다 뒤지다가 한 3-4달을 찾았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빈집 찾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일단 마음에 들었는데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다가 이 집을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됐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남으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그때 뭐 빈집을 보여주는 플랫폼 같은 거 있잖아요. LX에서 만든 거 공가랑인가 이제 거기에 있는 집들을 다 뒤져보고 부동산에서 올라오는 매물들도 다 보고 어떤 지역은 그냥 직접 가가지고 부동산이랑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하기도 하고 근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오진다도 제가 많이 참고를 하긴 했지만 그냥 이장님 찾아가서 얘기해라 뭐 이러시는데 아니 이장님을 어디서 찾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모르는 마을에 가서 여기 이장님 누구세요? 막 이럴 수 없잖아요. 그거는 너무 어려운 영역이고 저한테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뭐 인터넷으로 일단 찾아서 한 지역에 뭐 예를 들면 정읍이면 정읍에 볼만한 집이 뭐 한 7, 8개 있다 이러면 이제 가고 그런 식으로 이 지역 저 지역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거의 포기 상태로 집 안 찾으면 다른 거 할까? 이러고 있는데 밤에 이렇게 딱 보는데 이 집이 이렇게 딱 눈에 들어왔어요. 블로그에 이제 올라와 있는 게. 그래서 바로 그 같이 하던 친구랑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부동산 만나갖고 같이 내려와서 보고 그날 계약을 하고 이제 다시 올라갔었죠. 회사 그만둔 게 21년 1월이고 여기 계약한 게 5월 말이었으니까 한 4-5달은 찾은 거죠. 네. 근데 저는 아예 막 처음부터 마음을 나는 해남으로 귀촌을 하겠어, 귀농을 하겠어 막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약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이 집을 고쳐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막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온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나는 다짐을 하고 서울을 다 정리하고 막 이렇게 온 게 아니어가지고 지금도 언제든 나는 유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여기 있는 게 좀 편해가지고 장단점은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 서울은 어쨌든 다이나믹하고 계속 변화하고 새롭고 예쁘고 좋은 것들이 항상 있고 어디든 나가면 그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여기에서의 삶은 여유롭고 억지로 뭔가를 막 오히려 하려고 하면 내가 막 여기서 부대끼는 걸 오히려 더 느껴지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밥을 하나 먹어도 미리 내가 예약을 하고 택시를 타려고 해도 미리 한번 불러놓고 막 이렇게 하면 바쁜 시간대에 내가 탁탁탁 만져서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게 오히려 계획을 할수록 삶이 좀 더 쉽게 굴러간 삶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오히려 나는 몇 시에 이걸 하겠어 하지만 뜻대로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그냥 좀 편안하게 내려놓고 지내기가 훨씬 좋은 마음적으로는 여기서 지내는 게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는 한옥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나무들의 이제 상태나 밖에 나와 있는 석가래 같은 거나 기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기존에 보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었고 여기 앞에 친구랑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 어떤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집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셨어요. 그때 뭐 이렇게 어디서 왔나 젊은 사람들이 왔네 이러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인사를 하고 뭐 어떻게 왔냐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이런 분이 이웃이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저희 내내 공사하는 동안에도 되게 시끄럽고 막 그래도 항상 할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시고 할머니랑 할아버지 같이 살고 계시는데 저희 편의도 되게 많이 봐주시고 이것저것 도와주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웃분들이 있는 곳이면은 괜찮겠다 이런 것도 마음에 들었었고 여기 앉아있는데 느낌 자체가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여기가 이렇게 하나의 방이었고요. 여기도 지금 앉아 계신 곳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방이었고, 여기에 이제 창고도 있었고, 뒤에 화장실도 붙어 있었고, 이 건물 옆쪽으로 부엌 겸 광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슬레이트로 이렇게 앞에 차양막도 있었고, 이전에 여기 사시던 분이 돌아가신 게 7년 정도 됐는데, 그 7년의 세월이 그냥 그대로 먼지가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성묘를 가거나 할 때 한 번씩 와가지고 지내시기도 하고, 바비큐 같은 거 마당에서 해 드시기도 하고 뭐 이러셨나 봐요. 이제 그러다 보니 빈집이라는데 사진을 찍어 놓으면은 뭐 사람 사는 집이야? 할 만큼 살림살이들이 막 가득 차 있었고, 시간이 멈춰 있는 느낌?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 기둥이랑 벽 같은데 아드님 이름 써 있으면서 누구 바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키 표시한 것도 있고, 거미랑 벌레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있기에 쾌적하진 않았지만 그냥 집 자체가 주는 느낌은, 아, 누군가가 여기서 되게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 공간이 비게 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집을 찾으면서 어떻게 집을 만들 것인지 디자인이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디자이너를 일단 먼저 찾았었고, 그분이 이제 설계를 해주시는 동안 저랑 다른 친구랑은 여기를 치웠죠. 그 짐들 다 꺼내가지고 직접 막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막 하나하나씩 꺼내가지고 다 마당에 내놓고 정리하고, 쓰레기 이제 뭐 어디다 해야 되는지 또 알아봐가지고 해서 버리고, 그리고 이제 철거할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철거를 하는 걸 이제 업체를 찾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철거를 하고 나니까 동바리를 해야 될 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보강을 하고, 이제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보수를 하고, 거기까지는 한옥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로는 진짜 직영으로 한 분 한 분 다 마을 분들한테 또 뭐 소개도 받고, 해남에서 알게 된 분들한테 소개도 받고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마무리를 했죠. 네. 일단은 1번은 철거죠.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을 비워내고, 집 안을 청소하고 비워내고, 이런 게 이제 1차였고요. 그리고 이런 데도 이제 벽이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벽을 없애고 창호를 넣을 수 있게 벽을 철거를 한다던가, 그럴 때 이제 보강을 엄청 잘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철거도 다 한꺼번에 해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비워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다시 채워지기 전에 이제 불안불안한데 옆에 붙어있던 콘크리트까지 막 한꺼번에 다 밀어버리고 막 이러면 이제 집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또 나중에 한참 뒤에 제거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공정을 전문가분들이랑 이제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건 것 같고, 철거가 끝나고 나면 바닥 공사부터 저희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바닥에 뭐가 이렇게 심겨져 있어야 새로운 벽을 또 가벽을 칠 수가 있잖아요. 철거하고 바닥을 채우면서 벽체도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전기 배선이 들어오고, CD관 먼저 이렇게 깔아가지고 전기 배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저희 여기다 이제 조명 넣은 것들도 이렇게 다 CD관이 지나가서 들어갈 수 있는 거여가지고 배선 미리 다 하고, 그 다음에 다루기로 상 걸고 석고보드 마감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설계하는데 이제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렸던 거죠. 네.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7시까지 와갖고 아저씨들 공정하시는 거 계속 지켜보면서, 사장님 아니에요, 요거 요렇게 해주세요, 이거 다시 뜯으면 안 될까요, 막 애원도 하고 하던데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저녁 한 4시, 5시쯤에 가시면 저희는 또 현장 청소를 하고, 청소를 다 하고 나면 한 6시, 7시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서 밥을 먹고, 집에 가서 그때부터 또 둘이 계속 회의하고 공부하고 밤 12시에 1시까지, 그 다음날 들어갈 도면에 또 디테일도 또 만들고, 조명이 어느 위치에 놔야겠다 뭐 이런 거 있었지만 어떤 조명을 써야겠다 뭐 이런 것까지 사실 한두 달 안에는 안 되거든요. 뭐 콘센트를 어떤 걸 써야겠다 뭐 이런 자재까지 다 선정이 돼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다가오는 공정이 이때다 하면, 또 여기는 해남이니까 아무 물건이나 구할 수가 없잖아요. 미리 다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정이 이때쯤 들어올 것 같다 하면 2, 3주 전부터 이 공정에 대한 준비를 미리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바닥에 이제 단열이나 방수 같은 게 보통 안 돼 있잖아요, 시골집들은.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보수를 하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냥 위에다 새로 덮어라, 그냥 어차피 배관 깔려 있는데 그냥 그거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거를 나중에 고치는 게 훨씬 더 힘들 거다, 우리는 방수와 단열을 똑바로 하고 가자, 이래서 되게 여러 겹에 4, 5겹으로 아무튼 바닥 구성 이렇게 처음부터 해서 다 다시 했어요. 근데 콘크리트를 다시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완전히 건조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룻바닥을 깔려
하려고 하는데 안 마르는 거죠. 콘크리트가 양생이 다 안 돼가지고 거의 한 달을 보일러를 틀고 기다렸어요. 광주에서 마루 업체에서 오셨다가 안 말랐어요 하고 돌아간 게 한 2번이었고, 한 달을 여기를 이제 말리느라 다른 공정들도 이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한 달이 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었던 것 같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뭔가 이렇게 다 억지로 막 빨리 하려고 하고 급하게 마음 먹고 이렇게 해봤자 나만 힘들고 나만 지치는구나, 물리적으로 안 되는 일이 뭔가 저를 가로막았던 일이 살면서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뭔가를 막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항상 다 잘 이루어졌던 그런 경험들만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뭐 그렇다고 인생이 안 힘들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되는데, 이 콘크리트 바닥 안 마르는 거는 아무리 내가 보일러를 틀어도 보일러 한 드럼을 다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내려놓고 비워내고 이러는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고 마음이 좀 단단해지고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쳤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이제 내가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 이게 가장 컸으니까 가장 초점을 맞춘 거는 일하기 편한 공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회계사로 일할 때 저희 회사에서 일하기보다는 남의 회의실 가서 일할 때가 많아요. 클라이언트 회사 회의실에 가서 1년 내내 거기 있을 때도 있고, 회의실은 햇빛도 좀 많이 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회의실에서 앉아서 보다 보면은 노트북이 이제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이고,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 무조건 노트북을 놓을 수 있는 곳은 창문이 직접적으로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해서 이렇게 옆으로 이제 뺀 거고요. 그리고 이 거실이라는 공간은 디자이너님이 이제 제안을 하실 때 얘기를 하셨던 거는, 어떤 한 공간에 어떤 한 가지 성격만 부여하기보다는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낼 텐데 각각이 니즈가 조금씩 다 다를 거고, 똑같은 워케이션이라고 해도 그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플렉서블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슬라이딩 도어를 이렇게 했을 때는 전체가 주방이면서 여기 공간의 성격이 리빙룸인 걸로 이제 바뀌는 거고, 이렇게 열었을 때는 여기가 서재가 되면서 여기 전체도 오피스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실제로 그런 느낌이 이제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의도를 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요소들을 얼만큼 남기고 어떻게 남길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기존의 한옥이 갖고 있는 느낌과는 또 되게 많이 다른, 우리가 한옥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양반집 고택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한옥이 뭐냐?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경주 최씨집 댁 같은 뭐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한옥이라는 거는 결국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집이고, 그 집의 모습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 집도 같이 변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옥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불편하고 막 벌레 많고 그런 공간이 아니라, 똑같이 한옥의 틀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성격의 공간으로 이 지역에도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모델 같은 걸 좀 만들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이 한옥이 갖고 있는 어떤 예전의 요소들을 또 어떻게 얼마나 남겨둘지, 얼마나 살려서 가져갈지, 얼마나 우리 맘대로 없애도 되는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문짝 같은 거 이제 떼서 버리면서 이거 내가 이렇게 막 버려도 되나 막 이런 고민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남기게 된 거는 위에 있는 구조들이랑 이제 기둥들이나 이제 나무가 보이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남기게 된 거고, 앞에 있는 저 채광창 부분의 무늬도 이제 따로 남기게 된 거고, 여기 있는 이 2개의 창문도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큰 창문도 아니고, 사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창문이잖아요. 여기 온 사람들도 그냥 좀 같이 궁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남겨놨거든요. 침실에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빨간색 조명, 혹시 보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조명이, 일반적인 조명은 이쪽에 다른 조명들이랑 같이 묶여서 스위치가 있어요. 근데 저 빨간 조명만 빨간 스위치로 따로 켜고 끄고 할 수가 있거든요. 침실이 이제 다른 장식들이 없어가지고 밋밋한데 조명이 있어가지고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잠을 잘 때도 저거를 켜놓고 자도 모르고 그냥 아침까지 잘 때가 많아요. 되게 편안한 조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미술작품 같은 거를 배치를 하지는 않아가지고, 그 대신에 그러면 우리는 조명으로 그런 느낌을 주자 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아까 복도에서 이렇게 보이는 저 창도 침실에 딱 떨어지는 빛은 아니지만 이제 옆으로도 빛이 들어오고, 저희가 문 중에 한
한옥의 느낌이 나는 문이 없잖아요. 창문도 그렇고 다 그냥 이렇게 트여져 있으니까 약간 한옥의 느낌이 나는 격자무늬 창이 있으면 이쪽에서 또 해가 들어와요. 이쪽이 동쪽이어서. 그래서 아침에 무늬가 이렇게 딱 생기는 그게 너무 예쁘겠다 싶고, 이 복도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침실에 이제 2가지 포인트를 준 게 이쪽 창문이랑 조명입니다. 벽은 다 단열을 진짜 꼼꼼하게 저희 막 그 우레탄 폼 같이 들고 다니면서 빈 데 있으면 저희가 쏘고 사장님 여기 이렇게 다시 해주세요 하고, 단열은 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틈을 막기 위해 엄청 쫓아다니면서 막 같이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해서 벽은 다 완벽하게 된 것 같고, 천장 쪽도 단열재도 되게 여러 가지를 썼거든요. 구역마다 맞는 단열재를 또 다 따로 해서 써가지고 이렇게가 단열이 되니까 창문이 커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창문 자체도 어쨌든 단열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쓴 제일 고가의 모델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페어 유리로 이제 이중창을 썼고, 이제 해남이 아니라 북쪽이었으면 한 3중을 썼을 텐데 해남이면 한 2중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썼고, 침실은 훨씬 더 따뜻하고요. 창이 조금 더 적다 보니까 여기는 창이 많아서 침실보다는 약간 온도가 떨어지기는 하는데, 겨울에 보일러 틀고 하면은 다른 집들이랑 뭐 난방비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고 따뜻해요. 조금만 돌려도. 네. 비용이 예상외로 많이 드는 거는 마당이었고요. 오진오진데 다른 영상에서도 그분도 똑같은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생각도 못했는데 많이 들어간 게 마당이었어요. 이렇게 뒤에랑 앞에랑 이렇게 다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인테리어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뭐 비싼 가구 이런 거가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리모델링을 해보면 그건 되게 세 발의 피고요. 이런 뭐 가구나 뭐 비싼 조명이나 이런 것도 이 다른 거 들어가 있는 거에 비하면은 되게 작아서 뭔가 덩치가 크고, 크게 뭔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거나 장비가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돈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왔을 때 이 마당 이렇게 보면 여기 돈 많이 들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 바닥을 봤을 때 이 바닥에 뭐 얼마가 들어갔을지 뭐 그냥 마룻바닥 깔려있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철거, 보수, 그리고 이 밑바탕에 바탕을 만드는 거 이런 데에만 꽤 돈이 이제 몇 천만 원이 들어갔죠. 일단 잘 모르겠으면 화이트와 우드가 답인 게 같고요. 할 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셀프 인테리어 하고 막 그랬을 때는 이게 예뻐서 사요. 근데 우리 집에 갖고 오면 안 어울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팀장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나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옆에서 배워보니까 전체적인 그림 구조를 일단 짜고, 근데 대부분의 집들은 이제 구조를 바꾸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 안에서 내가 여기에는 어떤 요소를 넣을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요소들이 또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남아있는 거랑 나머지랑 어떻게 어울릴까를 계속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런 비슷한 공간들을 이미지를 찾아보고, 그러면 그 공간 안에서 여기는 이런 색, 이런 색, 이런 색을 조합을 했는데 이게 잘 어울리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그 집 전체적으로도 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테머 컬러로 약간 주황색, 빨간색 이런 것들을 아주 조금의 포인트를 주고 나머지는 화이트와 우드로 이제 채웠는데, 이렇게 화이트와 우드로 채우겠다라는 게 일단 1번으로 먼저 세팅이 돼야 될 것 같고, 가장 바탕이 되는 거기에 어떤 요소들을 놓을지는 실제로 공간에서 또 보면서 상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상상해보면서 고르면 좋고, 특히 저희는 색깔 고를 때 되게 많이 신경을 썼는데, 화이트 컬러도 그렇고 이 나무에 바른 스테인 컬러도 그렇고 여러 개를 샘플을 가져와서 다 발라보고 골라요. 그래서 이 공간에 이게 어울릴까 하는 걸 항상 샘플을 그 공간에 가지고 와서 상상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화이트도 미묘하게 다 다르고 스테인 컬러도 그냥 나무색이 아니라 다 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색깔을 잘 조화를 하는 거, 그리고 그 색깔들 간의 조합이 맞는지를 레퍼런스 이미지와 내 상상과 이런 것들로 한번 확인을 하고 칠하는 거, 그 확인을 하고 갖다 붙이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계획을 안 세우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제가 엄청 계획을 막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맨날 친구들 만나면 야, 내 올해 목표는 이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 친구들이 넌 참 목표가 많다 막 이러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목표를 일부러 세우지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 매일매일을 좀 충실하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거 지금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길이 자연스럽게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도 제가 막
찾겠다고 막 발버둥을 쳤을 때는 안 나오다가 때가 되니까 그냥 나타난 느낌이었고, 이게 완성이 되는 것도 내가 막 발버둥을 칠 때는 계속 안 되고 뭐가 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다가 그냥 어느 순간 좀 편안해지다 보니 어쨌든 오픈을 하게 됐고, 이런 시간들이 오는 걸 보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내가 막 계획을 세우고 나는 뭐 5년 내로 뭐 몇 개 점을 하겠어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나만 소진되고 번아웃 되는 것 같아요. 환경을 바꾸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그대로면 그대로더라고요. 일단은 뭐 그냥 단기적으로는 이 집을 좀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것도 좀 즐기면서 하려고 이렇게 놀멍시멍 하고 있어요. 네.